자, 절대연대 측정법이야. 자, 절대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용해서 측정하냐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요. 자,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거야. 모원소와 자원소라는 게 나오거든. 네. 그러면 모원소는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는 모원소라고 불러. 그리고 두 번째 자원소라고 하는 것은 모원소가 변하여 생긴 거야. 자, 생성된 원소, 이거를 자원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감기는 뭐냐?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된 거지.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불러. 자,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우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선 거기 나온 대로 보자. 반감기가 거기 표에 하나 나와 있지. 네. 반감기가 긴 원소는 긴 원소를 이용할 때는 비교적 먼 과거를 알아낼 때 이때 쓰는 게 반감기가 긴 걸 쓰는 거고, 그리고 반감기가 짧은 원소가 있어요. 자, 반감기가 짧은 거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아낼 때 쓰거든. 자, 거기에 반감기 표가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우라늄 238짜리가 있죠? 맞니? 네. 그런 거는 어때? 반감기가 45억 년이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반감기가 길어. 쉽게 얘기하면은, 자, 10g이 5g으로 변하는데 45억 년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거기에 탄소 봐봐, 탄소. 자, C14, 16, 14짜리가 질소 14로 변할 때 반감기는 5,700년이지. 네. 그러면 얘 10g이 5g으로 변할 때 5,700년이 걸린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얘가 또 2.5g으로 되는데 몇 년이 걸려, 얘는? 45억 년이 걸려. 그거의 또 절반. 근데 얘는 또 2.5g으로 줄어드는데 5,70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런 걸 우리는 반감기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반감기는 모원소의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에 영향받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자, 탄소 16짜리가 이 탄소 16짜리는 지금 반감기가 5,700년인데 여기 봐. 20g이 10g으로 되는데도 5,700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양에 관계없고, 자,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압력이 높거나 낮거나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자, 이 반감기를 이용할 때 조건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방사성 원소가 유출입이 없어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방사성 무원소의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바깥에서 들어와서 절대 안 돼. 그러면 처음 양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암석은 두 가지 암석이에요. 첫 번째, 화성암. 자, 이 화성암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그마 활동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된 시기 또는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변성암은 자, 변성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퇴적암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퇴적암은 반감기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 왜 사용할 수 없냐면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발생을 해요. 유입 또는 빠져나가는 유출입 그냥 그렇게 쓰자. 근데 퇴적암은 퇴적물들이 다른 데서 흘러 들어와서 된 암석들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원소도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또는 깎여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에서는 반감기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반감기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자, 모원소를 A라고 해보자. A가 B가 된다라고 할 때 A를 모원소라고 하고 B를 자원소라고 해보자. 그럴 때 자, 시간에 따라 자, 모원소의 양은 자, 이게 100% 또는 1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모원소는 쭉 감소해요. 그리고 자원소는 이게 모원소야. 자원소는 0에서부터 쭉 증가해.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얼마냐면 50% 또는 0.5가 되겠지. 1이라고 하면. 이때 요 기간이 반감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건 자원소, 이건 모원소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테니까 봐봐. 자, A가 B가 되는데, 자, 반감기를 3년이라고 한번 해볼까? A가 B가 되는데, 반감기 3년이라고 해보자. 예를 드는 거야. 자, 처음에 A는 100% 있었어. 알겠지? 그러면 네. B는 자원소는 0%죠? 네. 근데 얘가 3년이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반감기 한 번 지났니? 네. 자, 반감기 1회가 되면 얘는 50%로 줄어들겠지. 네. 그러면 자원소가 50%로 늘어나겠지. 네. 이게 3년 지나면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3년이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반감기는 2회죠. 네. 그러면 얘는 25%로 줄어드니?
네. 그러면 얘는 75%가 되지. 자, 여기서 또 3년이 지났다고 해봐. 그러면 반감기는 3회 지난 거야. 그러면 얘는 12.5%, 얘는 87.5%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아, 그럼 잘 봐봐.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얘는 1대 1이니? 네. 1대 1일 때는 반감기 몇 회 지난 거야? 한 번. 그렇죠. 한 번 지난 거야. 그리고 얘는 1대 3이니? 네. 그러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면 반감기 몇 회? 2회. 2회. 그 다음에 얘는 1대 7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3년이 더 지났다고 해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될까? 몇 대 몇? 1대 15가 되지. 음.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를 모원소분의 자원소 또는 자원소분의 모원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거든. 얘는 1이죠. 네. 근데 얘는 3이고 얘는 7이고 얘는 15가 되지만 얘는 3분의 1이고 7분의 1이고 1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원소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모원소의 남은 양이야. 잘 봐. 모원소의 남은 양은 처음 양의 항상 2분의 1씩으로 줄어들지. 네. 그거에 n승으로 줄어들어요. n승. 자, 저 n이 뭘까? n이 반감기 횟수가 되는 거야. 봐봐. 반감기 횟수가 한 번 지났다. 그러면 처음 양의 2분의 1이지. 네. 그 다음에 두 번 지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처음 양의 이거 봐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의 n으로 변하는 거야. n이 반감기 횟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랬을 때, 자, 반감기 횟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간을 반감기로 나누면 되지. 자, 여기 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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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9년은 반감기 3년으로 나누면 반감기 횟수가 몇이야? 3회가 되지. 네. 그러면 2분의 1에 3을 곱하면 되니까 8분의 1이잖아. 그래서 1대 7이 되잖아. 네. 알겠지? 네. 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 기간이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횟수가 되죠. 네. 요게 절대연대야. 음. 실제 나이가 되는 거지. 알겠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요 그래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자, 여기서부터 100에서부터 있지? 어떤 거는 이렇게 변하고 어떤 건 이렇게 변할 때, 자, 여기가 50이라고 해봐. 그리고 이게 A, B라고 할 때 이게 1억이고 이게 3억이라고 한다면 A의 반감기는 3억 년, B의 반감기는 1억 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암석의 나이가 몇 억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연대 측정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봐. 지구의 역사로 들어갈 거야. 자,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제 지구의 역사. 자, 제일 먼저 화석이 나오지? 네. 화석. 자,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생물에 살았던 흔적이나 잔해. 자, 공룡 발자국, 공룡 알,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화석에서 첫 번째 일반 화석이 되는 조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화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야. 그런데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잘 만들어지겠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묻혀야 돼. 자,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빨리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자, 화석화 작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땅속에 묻혀있던 생물들이 자, 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용해되고 그 자리를 다른 물질이 채우면서 돌덩어리처럼 변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을 것. 자, 지각 변동을 받으면 만들어진 화석도 깨질 수 있지. 네. 또는 마그마가 화석을 녹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표준 화석의 조건. 자, 여기서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은 맨 먼저 개체수가 많아야 돼. 자, 개체수가 많고 넓게 분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한 시대만 살아야 돼. 즉,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한 시대만 생존해야 돼. 그래서 삼엽충이나 뭐 방추충이라고 나오면 이건 고생대. 그 다음에 공룡이나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그 다음에 화폐석하고 매머드 이런 것들은 신생대라고 하는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상화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상화석의 조건. 자, 여기서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시상화석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매우 한정된 곳에 분포해야 돼. 즉 쉽게 얘기하면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자, 한정된 지역에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산호를 보면 지금 현재 자, 산호는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거든. 네. 근데 이 산호가 찬물에도 살고 깊은 물에도 살고 그러면은 시상화석이 될 수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긴 시대를 생존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이 되는데, 자, 거기에는 산호라고 하는 화석은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온난 다습한 육지예요, 육지 또는 습지라고도 불러. 바다에서 사는 건 아니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상화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가 시대, 여기가 분포 면적이라고 할 때,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서로 어떤 화석인지 구별할 수 있니? 네. 자, 왼쪽 위에 있는 건 누구야? 면적은 넓고, 시대는 짧고, 표준화석. 표준화석이지. 그 다음에 면적은 넓고, 면적은 좁고, 시대는 길고, 이게 시상화석이죠. 알겠니? 네. 자, 그래. 이런 화석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네. 그게 뭐냐면 고기후 연구법이라고 나와요. 자,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자, 문헌을 조사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네. 자, 우리나라 삼국유사 또는 뭐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것들이 전해 내려오잖아. 네. 자, 그것들을 조사하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글이 발견되기 전에 어떤 인류가 발달하기 전에는 글로는 알 수 없지, 문헌으로. 네. 그럴 때는 지층을 조사해서 또는 화석을 조사해서 또는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빙하를 조사해서도 알 수 있어요. 등등등이 있어.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나무 나이테 조사하고 빙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조사. 자, 얘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나이테가 생성이 되거든.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봐.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이테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실제로. 알겠니? 네. 네. 온난 다습한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있지 생장도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나무 나이테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계절 변화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나이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어떤 나무 화석을 봤더니 처음에는 나이테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테가 있는 화석이 발견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떤 대륙이 처음에는 온난 다습한 열대지방에 있던 것이 계절 변화가 있는 곳으로 대륙이 움직여 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니?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가 넓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이 있어. 자, 이 넓은 부분은 어느 때 자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에 자란 거야. 봄,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어때? 잘 자라겠지. 광합성도 열심히 하고. 네. 근데 요 좁은 부분은 있지? 가을, 겨울에 자라는 거거든. 자, 가을에 어때? 나무들이 낙엽을 떨어뜨리죠? 네. 그러면 광합성도 못하니까 잘 자라겠어? 아니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쬐끔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저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하면 아, 온난 가습했는지 한랭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빙하 조사야. 자, 빙하 조사를 아이스 코어 조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그러면 빙하라는 건 왜 생기냐면, 자, 높은 산에 있지? 눈이 내려, 눈이 내려서 이렇게 막 쌓였다고 해봐. 그러면 밑에 있는 눈은 어때?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지? 네. 그러면은 꾹꾹꾹 다져지기 때문에 그게 얼음으로 변하고 그 눈 속에 잡혀있던 기포가 그 얼음 속에 공기 덩어리로 잡히게 되거든. 그러면 빙하 속 기포를 조사하면 그 당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기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씩으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예요. 자, 요거는 O16과 O18의 비조사라고 하거든. 자, 산소 동위원소에는 16자리와 18자리가 있는데 16분의 18자리의 비를 조사한다. 자, 이거 설명을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여기 봐봐. 물은 H2O 16자리와 H2O 18자리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자, 무거운 놈하고 가벼운 놈하고 누가 증발이 잘 될까? 가벼운. 평상시에는 H2O 16이 H2O 18보다 증발이 잘 돼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부터 잘 봐야 돼. 온난할수록 H2O 16과 H2O 18짜리의 증발이 잘 일어나지? 네. 맞아요. 증발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요거를 봐. 자, 대기 중에 H2O 16보다 H2O 18짜리가 비나 눈으로 더 잘 내려. 알겠니? 네. 그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온난하면은 16짜리나 18짜리는 둘 다 증발이 잘 되는데 공기 중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무거운 18짜리, 산소 18짜리를 가진 물이 비나 눈으로 더 많이 내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지. 다섯 번째. 빙하 속에 O16분의 O18의 비가 크다라고 하면 온난한 건가 한랭한 건가? 어? 야, 이거 봐. 비나 눈으로 더 잘 내린다, 얘가. 그치?
네. 그러면 빙하 속에 18짜리가 더 많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한량한 거야, 온난한 거야? 네. 아니지. 아니, 온난할수록 얘 증발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치?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시험 문제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거는 온난한 거야. 자, 16짜리보다 18짜리에 16분의 18의 B가 크다라고 하면 온난하다. 네.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여섯 번째도 알아야 돼. 태양 생물도 있지. 호흡을 하고 바닷물을 흡수하고 막 해야 되겠지. 네. 그때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태양 생물 속에 5, 16분의 5, 18의 B가 작아야 온난한 거야. 왜 그러냐면 온난하면 바닷속에 있는 18짜리가 많이 바깥으로 날아갔으니까 바닷물 속에는 18짜리가 적어졌지. 네. 그러니까 해양 생물 속에 있는 18짜리의 B는 작아져야 온난한 거야. 요 두 개는 반대예요. 요거 두 개 꼭 기억하자. 네. 네, 이렇게 해서 과거 기후를 조사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요거는 써주면 돼. 네. 자, 그래서 왼쪽은 지워도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조사한 게 뭐냐면 세 번째, 과거 기후라고 봤더니 선캄브리아 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대요.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거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고생대는 자 얘도 전반적으로 온난했어요. 네. 온난했는데 빙하기가 두 번이 있었대. 언제가 있었냐면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두 차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대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온난했어. 자, 빙하기가 없었어요. 여기에. 자, 중생대는 공룡처럼 대형 파충류가 번성할 때이기 때문에 빙하기가 있어서 추우면 싹 다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중생대가 유독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생대는 자 팔레오기 네오기에는 온난했어. 이게 전기야.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 근데 제4기라고 해서 자 제4기에는 네 차례 빙하기와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는데 봐봐. 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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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기. 그러면 요 사이를 간빙기, 간빙기, 간빙기라고 하니까 네 차례 빙하기가 있고 세 차례 간빙기가 나타날 거예요. 이해됐어? 네. 현재는 아직 빙하기가 안 왔으니까 간빙기 사이야. 지금 빙하기가 또 한 번 온다면 지금 우리는 간빙기 사이에 있는 거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썼어? 이제 필요한 거? 네. 자, 이제 지구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여기는 니네가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지. 이건 어쩔 수 없어. 알겠지? 네. 자, 들어가 봅시다. 지질 시대. 이제 지질 시대가 나와요. 첫 번째, 지질 시대 구분 기준이 뭐냐? 자, 우리가 봐봐. 중생대. 생이 들어갔네. 신생대. 이 생자가 뭐를 의미할까? 생자가 뭐를 의미할까? 딱 떠오르는 말 없어? 생물. 생물이에요, 생물. 자, 그래서 구분 기준이 첫 번째, 자, 생물계 또는 동물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다란 변동.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물의 커다란 변동이란 어떤 생물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또는 있던 생물들이 갑자기 다 멸종해서 죽어버리거나 이럴 때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도 해. 그 다음 두 번째가 커다란 지각 변동. 그 지각 변동 중에 특히 부정압 같은 거. 자, 부정압은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 퇴적 시기가 중단돼서 굉장히 오랜 단절이 생겼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부정압면을 중심으로 하면은 생물계가 굉장히 크게 변해. 화석의 급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부정압에서는 화석 급변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질시대 구분 단위가 있어요. 자, 지질시대 구분 단위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자, 누대, 대, 기. 더 짧게 나누면 세까지 나누는데 우리는 기까지만 나눌 거야. 누대, 대, 기. 그러면 누대는,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 중, 구분 단위 중 가장 긴 단위야. 구분 단위 중 가장 긴 단위를 우리가 누대라고 불러. 자, 화석이 거의 없는, 자, 거의 없는 선캄브리아 시대를 치생누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이거를 현생누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누대는 크게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그런데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해당하고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체를 현생누대라고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미주도 멈췄었지 잠깐. 네. 지금은 괜찮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누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거 알아야 돼. 시생누대가 제일 먼저거든.
네. 근데 길이는 잘 봐. 원생 누대가 가장 길어요. 자, 원생 누대가 가장 길다. 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렇게 구분할 때 원생 누대의 길이가 가장 길어.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네. 시생 누대가 제일 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대,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가 대가 되고, 세 번째, 기, 대를 세분하는 단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이제 외우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 알아야 돼. 자, 46억부터 언제까지냐면 5억. 얼마야? 5억 4,100만 년이죠? 네. 네. 100만 년 전까지. 이걸 외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질시대 절대연대를 측정할 때 3억 년이 나왔어. 근데 3억 년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겠지. 네. 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46억에서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자,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봐봐. 왜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화석이 드물기 때문이야. 그러면 왜 화석이 드물어?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자,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화석이 되기 힘들다. 그 다음 개체수와 종이 적었어. 생물이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그래서 겨우 만들어졌던 화석도 없어져 버렸어. 자, 그리고 자, 이때는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그랬죠? 네. 네. 아까 얘기한 거야.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지? 네. 그래.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이야. 그러면 시생누대에서는 제일 먼저야. 시생누대에서는 자, 여기서는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최초에 출현한 시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시생누대는 이 광합성 세균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요 화석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는 이걸 거꾸로 썼네.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자, 다세포 생물이 여기서 만들어졌지.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고요. 우리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시대 중 가장 긴 시대, 이때 살았던 생물들, 동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래서 화석으로 발견이 돼요.
이해됐죠? 네. 요건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외워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 자,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얼마까지야? 2억 5,200만까지니? 네. 요때까지를 고생대라고 불러. 자, 고생대 첫 번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다 그랬어?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 오르도 비스기와 석탄기 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다 그랬지? 네. 이게 고생대예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살았던 생물을 볼 거야. 요거 보기 전에 자, 뭐가 있냐면 자, 환경에서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지? 판가라고 불렀지? 네. 자, 그래서 있지. 이 판게아가 형성될 때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을 해. 이때 삼엽충은 완전히 멸종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을 볼 건데, 자, 우리가 배를 세분하는 단위가 기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캄브리아기, 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기가 나눠지거든. 자, 그랬을 때 캄브리아기에서는 자, 삼엽충이 번성을 해요. 자, 삼엽충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완종류가 번성을 해. 완종류는 조개류예요. 얘네는 무척추 동물이야. 뼈대가 없어요. 알겠니? 네. 뼈가 없는 동물들이 번성을 했는데 자, 이제 오르도 비스기 봐봐. 여기에서 최초의 척추동물 출현이야. 자, 이게 뭐냐면 어류예요, 어류. 갑주어라고. 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기가 오르도비스기. 자, 그러면 실루리아기에는 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육상식물이 출현을 해, 여기에서. 식물 먼저 출현하는 거야. 자, 식물이 육상으로 올라왔다는 뜻은 오존층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오존층이 없으면 육상으로 못 올라와. 그 다음에 육상으로 이제 식물이 올라오면서 대봉기에는 어류가 번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양서류, 개구리, 도롱뇽 출현을 했어. 어류 다음 양서류. 그 다음에 석탄기 때는 양치식물 고사리예요. 고사리류 번성을 했고 이 양치식물이 죽어서 모두 석탄으로 만들어지거든. 얘네가 번성하고 파충류가 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거시 식물이 출현을 하고
거시식물이 출현한 다음에 중생대 가서 번성을 하거든. 그리고 해양생물 90%가 멸종해요. 해양생물 90% 멸종. 자, 얘네들이 왜 멸종했다 그랬지 아까?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멸종했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생대. 자, 2억 5,200만에서 6,600만 년.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생대라고 불러. 환경은 어땠느냐? 뭐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온난했다 그랬지?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 다음, 자, 중생대. 자,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자, 환경에 변화가 생기죠. 네.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자, 막 이렇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니까 해안선도 되게 넓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시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왜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니? 파충류가 매우 많이 번성했기 때문이겠지? 네. 그 다음 생물을 보자. 자, 그러면 중생대는 몇 개 기가 있냐면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이 백악기 이렇게 나와. 자, 우리 쥐라기 공원이 왜 쥐라기 공원인지 알겠어? 중생대 한 기야 공룡이 번성했던. 자, 트라이아스기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또 파충류가 번성을 해요. 자, 파충류의 시대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원시포유류가 발생을 한다. 원시포유류 출현.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번성해요.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에 출현했잖아. 네. 이때 번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출현한 시기하고 번성 시기하고는 달라요. 자, 쥐라기 때는 공룡이 아주 번성을 하면서 시조새가 나타나. 시조새 출현. 그 다음에 백악기 때는 영장류가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또 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신생대 이렇게 나오겠네. 네 번째 신생대는 6,600만부터 현재까지. 자, 신생대 환경은 어떻다 그랬어? 자,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했는데 제4기에 4차례 빙하기와 3차례 간빙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얘네는 현재와 가장 유사해요.
자, 대륙이 분리되면서 현재와 가장 유사해졌고 생물들도 현재와 가장 유사해졌어. 그래서 신생대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때는 포유류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포유류, 조류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포유류, 조류가 번성했다는 뜻이겠죠. 네. 네.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팔레오기, 네오기, 대사기 이렇게 있는데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자, 합해서 초원,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해요. 합해서 초원. 자, 초원이 번성하면 그러면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도 번성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초식 동물이 번성을 해. 이때가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4기 때는 대형 포유류가 멸종을 하죠. 근데 번성과 멸종이야. 대형 포유류 번성과 멸종이 일어나요. 알겠니? 네. 왜냐면 대형 포유류는 매머드 같은 건데 빙하기 때는 대형 포유류들이 살기가 어려워.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형 포유류의 멸종 번성이 있었던 때가 제4기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대멸종을 배우면 돼. 대멸종. 자, 대멸종은 거기 봐봐. 그래프로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그 그래프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 봐봐. 완종류하고 삼엽충이 거의 삼엽충은 0으로 변해버렸고 완종류는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네. 그런데 그 멸종이 일어난 시기가 어디라고 나와있어?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고생대와 중생대에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어? 한 개요? 판게아 영성이라 그랬잖아. 알겠죠? 그 네. 다음 두 번째 그래프 봐봐. 멸종 과해 생물 과해 멸종 비율 나와 있니? 네. 생물 과해 멸종 비율이라 그래서 자, 거기에 그래프에 이렇게 딱 뾰족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점 있니? 네. 이런 점들이 멸종 비율이 높은 거지.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점이 몇 개가 있어? 5개. 5개요. 5개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자, 제일 크게 나타난 게 어디와 어디 사이야? 고생대, 중생대 사이. 네,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 네. 네. 그때가 바로 판게아 형성이야. 자, 그때를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자, 봐봐.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라고 할 때 여기는 생물의 수. 자, 생물수가 고생대 초기에 적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증가할 수 있거든. 자, 네. 요게 빙하기 때문이고 자, 오르도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랬지? 네. 자, 요때가 판게아 형성 때문이에요. 자, 요때가 또 한 번 감소하지?
네. 이때가 판계야 분리야. 판의 분리. 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